안녕하십니까. 퀀트랩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총 3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저는 한국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의 립서비스 분석에 대해 발표할 고유빈입니다. 이번 연구는 기후위험 공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보고서 내 기후위험 관리 수준이 여전히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위험 관련 공시의 실질성과 기업의 행동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보고서 내 기후 관련 약속 문장 중 구체성이 결여된 문장의 비율인 CTI를 활용했습니다. CTI 계산을 위해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수집하고 클라이메이트 벨트 모델을 파인 튜닝한 사진 분류기를 사용하여 공시 내용을 분류하였습니다. 이후 CTI와 재무 및 시장 성과 간의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CTI가 낮을수록, 즉 기후 관련 공시가 보다 구체적인 기업일수록 ROE가 우수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공시의 구체성이 미래 시장의 기대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산업 집중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경쟁이 약한 시장에서는 구체성 부족 공시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나타남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의 구체성이 단순한 보고서 작성의 형식적 요소를 넘어 기업의 실행 의지와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공시의 구체성만으로 미래 시장성 기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연구는 기후 관련 공시의 구체성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에는 더 다양한 변수와 장기 데이터를 고려하여 구체성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심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중국 주식시장에서 주식 신용거래 제도가 리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앞선 중간 발표에서 리바가 기업의 장기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유용한 지표임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자본시장 제도 개선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저희는 신용거래 제도와 같은 자본시장 효율화 정책이 실제로 기업의 장기 성과 평가 지표인 리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용거래 제도는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자금 조달 효율성을 높이는 경로를 통해 결국 리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를 중국 시장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자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제도가 2010년에 본격 도입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고정 효과를 포함한 DID 모형을 활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글 2.1은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을 피글 2.2는 이들의 기술 통계량을 보여줍니다. 이종 리바의 표준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절대값 기준 분석 시 이상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여, 이에 따라 저희는 리바의 록 변화를 추가 분석 변수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각 주요 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분석하여 다중 공산성 문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회계 분석의 큰 문제를 얘기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DID 회계 결과, 신용거래제도 대기업 여부를 나타나는 단위 버라이어블인 포스트리스트 변수의 개수가 모든 모델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신용거래제도 도입이 실제 기업의 리바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글 2.5는 제도 도입 전후의 지정기업과 비지정기업 간 리바의 평균 추이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2020년 전까지는 양 그룹 모두 유사한 흐름을 보였지만 제도 도입 이후 지정기업의 리바가 비지정기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관찰됩니다. 피겨 2.6에서는 리바의 로그 변화율을 종속 변수로 설정한 모델의 회귀 분석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포스트리스트의 개수가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신용거래제도에 편입된 기업들의 리바 성장률은 오히려 낮아졌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제도에 편입된 기업들이 주로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성숙 기업들이라는 점과 연결됩니다. 성숙한 기업일수록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작고 변화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파마 프렌치 3팩터 모델의 S&B 팩터와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용거래제도는 기업의 절대적인 리바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성장률 관점에서는 편입 기업이 성숙한 대형주 중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성장세는 다소 둔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도 설계와 평가 시에는 이와 같은 기업 규모와 성장 사이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임동현입니다. 이번 최종 발표 내용은 챗GPT와 같은 LLM이 금융 협력 없이도 주식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사용한 프롬프트는 중간 보고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중간 발표 이후에 기존 버전에서 새로 출시된 GPT 4.1 나노를 사용했습니다. 지난번 중간 발표 때 중앙일보 뉴스 데이터를 활용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왜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뒤에 생각을 해보니 연구량 편의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카인즈 공공 뉴스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매일경제 50만 건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크롤링 등 방법으로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데일리 리턴은 거의 0에 수렴하고 변동성 SD 상당히 넓은 분포를 가지며 투자 전략 수익률이 특정 사건의 민감함을 시사합니다. 그 다음 표를 보시면 각 변수 간의 상관 개수는 모두 절대값 0.02 이하로 매우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GPT 4.1 나노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GPT 4.1은 과거 모델 대비 텍스트 해석의 질에 향상되었으며 정교한 판단으로 인해 투자 수익률과의 단순 상관관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위 결과는 4.1 나노의 뉴스 분류 주식 수익률 예측 검증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로는 롱 온리와 숏 온리는 모두 양의 수익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롱숏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5월 1일, 5월 2일 휴장일에 나온 뉴스가 너무 많지만 실시간으로 전략에 반영되지 않돼서 숏 포지션이 극단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총 누적 수익률 계산에서는 롱숏 전략에서 단순 평균이 아니라 입자별 롱과 숏의 비중으로 수익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구간에서 변동이 큰 숏에 집중되어 부정적인 영향이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뉴스 기반 동일 가중 누적 수익률 결과를 보면 경제 일반 뉴스 기반 투자 전략은 2023년 초 이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수익률 90%에 근접했습니다. 뉴스 분류를 활용하면 분야별로 수익 예측 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뉴스 분류 자동화 기준에 개선하여 정보 노이즈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PT의 기업 사이즈에 따른 주식 수익률 예측 능력 검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주는 2023년 이후 상승을 보이며 안정적인 양의 누적 수익률을 유지했습니다. 소형주는 2023년 하반기부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중형주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여 수익률 방향성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석한 뉴스 중 대부분이 대형주 관련 뉴스였고 해당 투자 전략을 따르면 일평균 거래 종목수도 대형주가 중소형주의 합계의 약 2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관련 정보가 전략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좋은 결과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비효율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퀀트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